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가는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네, 안정성과 성장성까지 갖춘 이 가치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준현 운용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워런 버핏의 시각에서 박준현 운용력의 시각에서 지난주에 건설주 가운데 가치주 꼽아봤고요. 오늘은 또 해운 업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의 이제 안정적 성장주 투자이고 전반적으로 어렵지만은 그래도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건설 업종이 전반적으로 국내 산업 동향이 4월 달에 안 좋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건설 수주 동향이 3월 달, 4월 달 연속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전개가 좀 됐고 해외보다는 국내 쪽의 건설 업체들 동원개발이라든가 화성산업이 재무 내용 자체도 우량하고 안정적으로 수주 잔고라든가 깔고 있어가지고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는 점에서 건설 쪽에서 동원개발하고 화성산업을 좀 언급해 좀 드렸었죠. 자, 오늘 또 이제 다른 업종 내에서 어떻게 보면 업종 내의 어떤 탑픽 종목이라 좀 봐야 되겠죠. 현재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내 경기도 어렵고 종합주가 지수도 다시 2060 정도까지 어려운 국면인데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워런 버핏 시각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좀 보고 또 현재 시장 자체가 1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근거한 그러다 투자를 한다면 현재 어려운 국면은 전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떤 워런 버핏 시각에 따라서 어떤 기업의 가치라든가 또 1분기 실적이라든가 그런 어떤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언급해 좀 드리고 있고 그런 어떤 종목들을 좀 언급해 좀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지만은 제가 일임 서비스를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오히려 수익률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목표 수익률 20%를 초과한 상태에서 2번 이상 청산할 정도로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결국은 시장보다는 워런 버핏 시각,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했기 때문인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얘기하고 있는 안정적 성장주 투자, 워런 버핏이 그런 어떤 매매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난 시간부터 언급해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안정적 성장주 투자입니다. 안정적이라는 것 자체는 뭐겠습니까? 일단은 안정적 자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무 안정성이겠죠. 일단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부도 리스크라든가 유동성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부분 자체는 그건 안정성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담보 가치겠죠. 지나치게 고평가된 종목들을 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충분히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결국은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자산 가치 투자라고 그랬었죠. 자산 가치에 근거한 그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자산 가치가 있는 그 종목 자체는 시장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됩니다. 그랬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가치만 있다고 해서 주가가 가는 건 아니죠. 워런 버핏은 초기에 자산 가치만 가지고 투자를 했었지만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장성을 고려한, 즉 자기 자본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종목들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즉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 중에서 꾸준하게
수익성, ROE, 자기 자본율이 꾸준히 성장성이 증가되는 그런 어떤 종목들을 사게 된다면 경기와 무관하게, 시장과 무관하게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한 거. 그게 오런 버핏의 투자 방식이고 또 박준현 운영력의 투자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건설주에서 오늘 언급해 드릴 종목은 해운업종 중에서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런 버핏이 피해야 되는 업종 중에서도 해운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런 버핏이 매매하는 업종, 조선, 해운,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일단 그런 걸 업종 중에 경기 민감적 섹터, 정유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들은 매매를 안 하는데 왜 대한해운이냐? 그 부분 이따 좀 설명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운업종은 오런 버핏 분명히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변동이 심하거든요. 심한데, 자, 대한해운은 일단 6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컨테이너 사업이 없는 벌크선 사입니다. 이제 건화물 업종이라 좀 봐야 되겠죠. 건화물업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컨테이너 없이 포장하는 거니까 광석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그다음에 곡물이라든가 포장 없이 실어나르는 그것도 배를 좀 말하는데 회사가 2011년도에 6월 달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파호 신청하면서 깔끔하게 숫자 전환이 좀 되면서 2013년도에 TK 케미칼이라는 회사 쪽으로 인수가 좀 되면서 법정 관리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미 이제 파산 보호 신청하면서 숫자 전환하면서 재무능 자체가 클린화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안정성 네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용선에 대한 매출 비중이 88%입니다. 포스코가 43%고 가스공사가 30%. 즉 전용선이라는 자체는 해운 시장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을 받고 운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운업종 시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까.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거의 80~90% 정도가 전용선이기 때문에 일부 남은 20% 정도는 스팟 시장의 BDI 업종 지수에 따라서 실적이 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실적 자체가 고정적으로 연평균 거의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전용선 매출 비중이 많다는 점이 회사의 안정성 포인트고 제가 오늘 언급해 드린 부분에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가 이제 2014년 말 기준에서 배를 약 28척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회사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해운업종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안정성이라고 했었죠. 일단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은 포스코라든가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매출 비중이 거의 80%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운업종과 무관하고요. 연평균 에비타라는 것 자체는 회사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 통해서 세금을 내기 전 이자 비용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즉 2천억 정도의 에비타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구조 자체가 2013년도 이후에 바뀌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산은 2천억 정도의 어떤 안정적 에비타를 창출하는데 현시가총액은 5,8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만한 저평가 매력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안정성입니다. 자, 해운업종들 보게 되면 대한해운 안정성, 먼저 대한해운을 좀 보게 된다면 대한해운은 일단 부채 비율이 142%입니다. 142%고 그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 3.5입니다. 이자 보상 3.5라는 것 자체는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비해서 약 3.5배 정도 더 이익을 많이 낸다는 관점이죠. 즉 충분히 예산은 이제 영업이익을 통해 서 이자 비용을 내고 있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작년에 이자 비용이 1분기에 135억이었는데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95억대 정도로 이자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재무 내용이 많이 안정화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본이 이제 꾸준하게 증가가 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기업의 가치죠. 꾸준하게 4천억에서 4,900억, 올해 5,500억 정도 꾸준하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익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가 좀 될 것 같고요. 자, 해운업체 중에서 한진해운이라든가 현대상선이라든가 대한해운의 어떤 재무 내용을 함께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한진해운이라든가 현대상선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미 제가 한진해운이라든가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3월 10일 날 일치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일치하는 투자의 관점에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이제 피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얘기해서 드렸었죠.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한해운에 비교해서 물론 이제 해운업체들은 배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여전히 부채 비율이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BR 지표상으로 봐서 안정성 지표 담보가치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대한해운은 1.1배밖에 안 되는데 현대상선이라든가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은 어제 날짜 기준에서 PBR 지표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매하신 분들 이런 종목들은 제가 가급적 장기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업종이었었죠.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미 많이 2번 정도 언급해 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참고로 한진해운 같은 경우 본다 한다면 이게 자본이지 않습니까? 2011년도 2조 원짜리 자본이
예, 그 해에 8천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자본이자 1조 2천억을 까먹었죠. 그다음에 또 6,500억 적자 나니까 이제 완전 자본 잠식까지 가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증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신저가 나왔습니다. 오늘 7,600원. 예, 3월 달에 보니까 1,500원대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뭐 현대상선이 1,500원대였던 것 같고, 한진해운이 아마 3월 중순 때 같은 경우도 9,000원대, 8,500원대였던 것 같은데 여전히 최근에 약간 세운 업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약간 좀 꺾이다 보니까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진해운이라든가 현대상선 작가가 어렵다고 좀 봐야 될 거예요. 이번이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 대한해운에 비해서 여전히 현대상선이라든가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무 내용상으로 좀 어렵다. 이미 자본 잠식입니다. 현대상선도 마찬가지죠. 61%, 77%인 것 자체는 아직도 자본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만약에 해운 업황이 좋아지면 괜찮은데 안 좋아진다 한다면 또 주주들한테 증자라든가 돈을 빌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는 상대적인 어떤 대한해운의 어떤 개별 기업의 안정성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한진해운이라든가 현대상선에 비해서 안정성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성장성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성장성 이 회사는 전용선 비중이 이제 전용선에 대한 꾸준하게 또 신규가 최근 들어서 가스공사에 대해서 LNG 수주권을 따랐기 때문에 2016년도에 배가 두 척이 좀 투입이 좀 되고요. 이 회사가 배가 지속적으로 투입됩니다. 올해 3분기에 한 척하고 그다음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약 5척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배 한 척당 300억 정도에서 50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니까 예상 매출액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즉 앞으로 2년 정도에서 매출액이 30% 정도까지 증가될 수 있는 그것도 성장 여력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안정성과 더불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입니다. 1분기 때 영업이익이 329억 났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거의 한 30-40% 정도 상회하는 그때 실적이 나온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 예상으로 실적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그다음 내년도는 1,090억 정도. 올해는 일회성 이익이 약간 200억 정도 반영이 되면서 900억 정도 단기 수익이 나면서 주당 EPS가 약 3,800원 정도 좀 되는 거니까 PER 기준에서 지금 6배, 7배 정도의 어떤 저평가를 받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자본율이죠. 워런 버핏이 선호하는 자기자본율이 일단 15% 정도는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무 안정성입니다. 현금 흐름표사를 본다 한다면 지속적으로 회사가 이제 플러스를 좀 내고 있죠. 그리고 이거 부분은 재무 활동은 마이너스는 부채를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14년도까지 예사가 보니까 부채를 거의 3천억, 4천억 가까운 상환이 좀 되면서 재무 내용 자체가 여타 조금 전에 한진해운이라든가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주주들한테 돈을 벌리고 있지만 예산은 오히려 은행에 돈을 좀 갚으면서 재무 내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대한해운은 충분히 향후에도 재무 안정성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배를 도입을 하면서 성장성 부분이 충분히 강조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에 대한 어떤 투자 판단 지표입니다. 이제 주가를 이제 길게 보는 관점에서 본다 이거죠. 주주 가치 BPS가 꾸준히 증가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질 수가 있지만 기업의 가치가 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빠지면 주가 상승한다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주당 BPS가 22,700원인데 2017 정도 가면 거의 3만 원 정도 가까이 육박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자본율이 현재 국내 기업들 자기자본율이 지금 10% 넘어간 종목들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15% 정도 유지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 현재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현재 지금 PBR 지표가 지금 1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그렇다 가격대가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한해운은 현재 가격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 출자 전환 물량 자체를 200만 주를 거의 다 털었습니다.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운 업황 자체는 안 좋습니다. 대한해운이 소속된 BDI 지수, 건화물 지수 자체가 지금 최저치고 전반적으로 좀 컨테이너 업종 지수도 한진해운이라든가 현대상선 관련된 업종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은 그런 또 부분에 우려감에서 벗어난다는 관점에서 꾸준히 기업 가치가 증가가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업황 자체는 변동성이 큰 산업이지만은 전용선이나 매출 비중이 많다는 관점에서 안정성이 충분히 강조가 좀 되지 않겠는가. 목표 가격은 올해 한 32,000원 정도.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보유한다면 4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예, 말씀 좀 드리고, 현재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언급했던 화성산업이라든가 동원개발, 종목들 크게 변동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으면서, 한진해운도 앞으로 관리하는 종목으로 좀 포함시키면서 여러분 변동이 있을 때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절 최고의 인기주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라. 예. 워런 버핏은 가치라는 자체는 어느 정도 남들이 소외를 받을 때 바닥권는 중에 사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염두에 좀 두시면서 너무 인기주에 소비하지 마시고 해운업종에 대한 인기 없는 주식들, 가치가 괜찮은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메르스에다가 수출 지표도 지난달 부진했습니다. 6년여 만에 두 자릿수 감소였죠. 이에 따라서 이 경기 쪽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주 금통위의 금리 결정 결과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